네, 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10월 25일 화요일 캐퍼 뉴스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 11월입니다. 땡스기빙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새해 방송을 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다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렌트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렌트비가 밀려있는 분들이 $5,000까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리주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충격범은 사살됐습니다. 오늘 오전 북가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5.1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경찰차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검문한 결과 무려 $2,500만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마침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이 마약견의 놀라운 탐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10명 중 2명은 치매 전 단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은 $5,000 렌트비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제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쉽게도 지원 대상은 LA시 13지구 거주 주민들로 제한됐습니다. 미초 페럴 시의원실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13지구에도 상당수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신들의 거주지가 13지구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윌셔 센터와 웨스턴, 윌튼, 실버레이크 등 13지구 주민들을 위한 $5,000 렌트비 무상 지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3지구 미첼 페럴 슈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예산 $300만 투입해 24일부터 렌트비 지원 신청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3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포유닛 이하 소형 건물 소유자들로 지난 4월 이후 렌트비가 밀린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자들 중 추첨을 통해 수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당첨되면 가구당 $5,000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1인 가구 $66,750 이하, 2인 가족 $76,250, 4인 가족 $95,3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지구에는 한인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한인 세입자나 영세 건물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지구는 한인타운 인근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라치몬트 빌리지, 웨스턴 윌튼, 웨스트레이크, 윌셔 센터, 실버레이크, 원조 스퀘어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13지구 지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인 신청자는 KYCC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초 페럴 슈 의원 사무실이나 KYCC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웹사이트는 lahd.service-now.com/erap_cd13 또는 councildistrict13.lacd.gov/rental-aid입니다. 가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다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사살됐습니다. 언제쯤이나 이런 총기 난사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총격범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졸업생으로 평소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1세의 교사와 16살 학생 등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를 졸업한 19살 남성 올랜드 해리스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총격범 올랜드 해리스가 오전 9시 직후 센트럴 비주얼 앤 퍼포밍 아트 하이스쿨에 침입해 총을 난사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등 2명이 숨지고 학생 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이 학교 보건 담당 교사로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을 막아서다가 희생됐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총격범 해리스는 AR-15과 총알 30발을 채울 수 있는 대용량 탄창 12개로 무장한 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학교 건물로 들어선 뒤 너희들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총을 쐈습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에 경찰 무장 요원들이 학교에 도착했고 총격범을 찾는 데는 8분이 걸렸으며 2분간의 총격전 끝에 범인이 사살됐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지난 유벨리 참사 당시와 비교하면 신속했습니다. 이 학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된 곳으로 사건 당시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보안 요원 7명이 교내에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한 보안 요원은 해리스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911에 신고했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총격범 침입을 알리는 암호 문구인 마일즈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며 교내 경고 방송을 했고 학생과 교직원 등 수백 명은 교실 문에 바리케이트를 친 뒤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AP통신은 범인을 맞닥뜨렸으나 총기가 작동하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건진 학생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총격범 올랜도 해리스가 범행에 앞서 남긴 메모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메모에 난 어떤 친구도 가족도 없다,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다며 난 평생 고립된 외톨이였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북가주 샌호제 인근 지역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USGS 미 지질조사국은 오전 11시 42분 북가주 세븐트리스 인근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실리콘밸리 중심인 샌호제 인근 세븐트리스 동쪽 14km 지점으로 진앙은 6.9km입니다. 5분 뒤에는 규모 3.1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건물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샌호제 주민은 집안에서 있던 기타가 넘어지고 2에서 3초 기간 집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은 이처럼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얼키리아 경찰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쳐 무려 2,500만 달러 상당의 코케인을 압수했습니다. 이날 대규모 마약을 적발한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경찰 차 안에 타고 있던 마약 탐지견 K9 크루즈, 마침 옆 차량에 감춰진 코케인 냄새를 탐지한 것입니다. 크루즈는 차량이 정지한 사이 다른 차량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 파트너 경찰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차량을 수색한 결과 무려 80kg의 코케인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80kg의 코케인은 2,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진 보이시죠?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German Shepherd인데 그 많은 세계적인 폴리스 디파트먼트들이 German Shepherd를 K9 경찰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범인들도 참 재수가 없죠. 물론 좋은 일 한 건 아니고 물론 경찰한테 잡혀야 되지만 어떻게 신호 대기 중에 이 얘도 경찰이죠. 강아지니까 얘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적발이 됐는지 참 재수도 없습니다. 네, 내년 모기지 금리가 5%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MBA는 현재 7% 수준을 보고 있는 모기지 금리가 내년 말에는 5.4%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A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며 모기지 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유펜 월튼 스쿨의 제레미 시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집값이 1년 내 1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겔 교수는 현재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1년 내 10에서 1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65세 이상 미국 노인 10명 중 1명은 현재 치매, 디멘치아를 앓고 있으며
10명 중 2명은 치매 전 단계 상태라는 다소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10명 중 2명은 치매 전 단계의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 제니퍼 멜리 교수팀은 25일 미국의 의학협회 학술지 GMA 신경학에서 2010년도에서 2017년 3,500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는 성인기에 시작된 인지장애가 일상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에서 치매를 전환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연구팀 분석 결과 65세 이상 연구 참가자의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는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리 교수는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는 향후 수십 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인과 가족,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간 무국 간호를 포함해 연간 2,570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치매는 흑인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컸고 경도인지 장애는 히스패닉계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모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도인지 장애는 위험도가 커졌습니다. 카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 30명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10개월이 된 가운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는 처음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600억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으며 작년 1월 이후 군사, 안보 원조로만 182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하원 의원 중 진보 성향 의원들의 모임 소속 30명이 백악관에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종전 협상에 나서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회 진보 코커스 소속 30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심각하게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한 지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주로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지난 5월 연방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의 신규 군사, 인도주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에도 공화당은 상원에서 11명, 하원에서 57명이 지원금의 정확한 내역 추적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반대했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의 9월 조사에서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32%는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같은 의견이 9%에 불과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애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기 전에 예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DMV에 직접 가야만 할 수 있는 리얼 아이디 신청을 DMV 직원들이 한인회에서 직접 나와 접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인회가 커뮤니티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던 행사였습니다. 당시 예약을 하지 못한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 리얼 아이디 신청 기간이 단 하루여서 아쉽다고들 하셨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12월 2일 다시 한번 한인회에서 리얼 아이디 신청을 받는 2차 DMV 리얼 아이디 신청 행사를 갖기 위해 DMV 측과 조율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날 얼마나 많은 한인분들이 리얼 아이디 신청을 한인회에서 하시기 원하시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기 힘들어서 오늘 예청자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2일 날 한인회에서 열리게 될 2차 리얼 아이디 행사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플라 뉴스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날은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대략적인 수요일을 파악해야 DMV 측도 한인회에 나오게 될 직원 수와 서비스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윌 아이디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25일 캐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